별빛 아래의 You're gonna be 약속. alright. We'll take good. 부산 앞바다에 정박한 미 해군 병원선. 밤바람에 섞인 소금기와 포연 냄새가 병실 가득 번졌다. 신음과 절규가 끊이지 않는 복도에서 24살의 간호장교 에밀리 카터는 또 한 번 붕대를 갈아매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피와 죽음을 본 탓일까? 눈꺼풀은 무겁고 손끝은 저려왔다. 그때 들것에 실린 한 청년이 급히 들어왔다. 어깨에 총상을 입고 피가 흥건히 배어 있었다. 그러나 얼굴은 뜻밖에도 앳됐다. 이준호 21살. 학도병. 에밀리는 자동적으로 상처를 눌러 지혈하며 그의 눈을 마주쳤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맑은 눈동자가 번졌다. 순간 수많은 병사 중 한 명일 뿐인 그가 낯설지 않게 다가왔다. 페인? 그녀가 단어 하나를 내뱉자 준호는 서툴게 대답했다. 아, 조금. 그 짧은 말에 피식 웃음이 터졌다. 에밀리는 수첩에 PAIN 아픔이라고 적어 건네주었다. 준호는 진지하게 따라 읽었다. 페인 아픔. 그리고 곧 자신도 빈칸에 글씨를 남겼다. 별 해는 밤 윤동주. 포엇. 코리어. 그는 또박또박 말했다. 에밀리는 알 수 없는 글자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다. 병실 밖으로 폭격음이 울렸지만 두 사람은 잠시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전쟁 한복판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순간이었다. 준호는 병원선에서 며칠간 회복했다. 낮에는 치료를 받고 밤이면 가판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았다. 에밀리는 그 옆에 앉아 영어 단어를 가르쳐 주었고 준호는 한국시를 읊어주었다. 드림? 에밀리가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서툰 영어로 대답했다. 백스쿨, 스터디 리터러처. 그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문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에밀리는 눈을 빛내며 자신도 전쟁이 끝나면 의학을 더 공부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두 청춘은 언어는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또렷이 통했다. 밤바다의 파도와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 사이로 두 사람은 은밀히 사랑의 싹을 틔웠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고 짧은 웃음 속에서도 미래를 약속하고 싶었다. 그러나 전쟁은 그들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복귀 명령이 떨어졌고 준호는 완치되지 않은 몸으로 다시 전선으로 떠나야 했다. 투순 에밀리가 손을 붙잡았지만 준호는 짧게 대답했다. 두티. 그는 떠나기 전 작은 수첩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기프트. 수첩 안에는 영어 단어와 한국 시구절이 뒤섞여 적혀 있었다. 에밀리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다. 그녀가 이미 그의 아이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정전 후 준호의 이름은 실종자 명단에도 전사자 기록에도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았다. 에밀리는 끝내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가 딸을 낳았다. 소피아.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기자로 성장했다. 딸의 웃음은 살아있는 희망이었지만 가끔은 밤마다 울음을 참으며 수첩을 꺼내 보았다. 낡은 종이에 남아있는 한국어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한편 준호는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포로 수용소와 난민의 혼란을 거쳐 피아노 앞에 앉았다. 전쟁 전 대학 시절부터 두드리던 건반 위에서 그는 다시 살아났다. 유럽으로 건너가 음악을 공부했고 세월이 흐르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우뚝 섰다. 그러나 그는 끝내 에밀리를 찾지 못했다. 가슴 깊은 곳에 별빛처럼 아른거리는 한 여인이 있었지만 이름조차 불러낼 수 없는 추억일 뿐이었다. 1970년대 한국은 재건의 길을 걷고 있었다. 에밀리는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한국을 찾았다. 부산 바닷가에 서자 오래전 병원선 가판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소피아를 데리고 준호의 흔적을 찾아 나섰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즈음 준호는 내한 공연으로 서울에 잠시 머물렀다. 콘서트홀 앞 수많은 인파 속에서 에밀리와 소피아는 그와 불과 몇 미터 앞에서 스쳐 지나갔다. 소피아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그 신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엄마,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아. 에밀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후 준호는 곧바로 미국으로 떠났다. 그들의 인연은 또다시 허공을 스쳐갔다. 1980년대 겨울 뉴욕. 카네기홀의 웅장한 무대 위 흰 조명이 내려앉았다. 피아노 앞에 앉은 이는 세계가 주목하는 피아니스트 이준호였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객석은 숨을 죽였다. 그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전쟁의 고통, 잃어버린 청춘,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이 건반 위에 흘러넘쳤다. 에밀리는 객석 맨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움켜쥐고 있었다. 옆자리에는 이제 성인이 된 소피아가 앉아 있었다. 소피아의 눈에는 눈물이 번졌다. 엄마,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 곡을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 에밀리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공연이 끝나자 기립 박수가 쏟아졌다. 커튼콜 후 분장실로 향하는 길. 에밀리와 소피아는 서로 말없이 계단을 올랐다. 문이 열리자 흰 셔츠 차림의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세 사람의 시간이 멈췄다.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준호.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곧 그의 시선이 소피아에게 옮겨갔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 닮은 눈빛. 혹시. 그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지만 눈가엔 이미 눈물이 고였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준호가 두 팔을 벌리자 소피아가 울음 섞인 미소로 달려들었다. 에밀리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전쟁이 빼앗아간 사랑이 수십 년 만에 새로운 형태로 돌아온 것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무대 위의 찬란한 조명보다도 더 뜨겁게, 병원선 위의 별빛보다도 더 깊이. 그렇게 별빛 아래서 맹세했던 약속이 이루어졌다.